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좀 마음이 허전한 게 있어. 네. 왜 떠날 생각을 하세요? 동네가 바뀌면 되지. 그런 일은 좀 그만하고 싶었다. 예, 예,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라 TV에서 MC를 맡고 있는 김랩입니다. 저희 오세라 TV에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특별 기획을 했습니다. 중년 유권자분들에게 의미 있고 좋은 정치 정보, 정책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기획을 했습니다. 후보자님들, 정치인들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고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오늘 첫 게스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2호 이재성 부산 사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우리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동일초, 부산 서중, 부산 중앙고 졸업한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 2호고요. 미래산업 전문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에서 그럼 초중고 나오시고 네. 부산 사나이입니다. 그죠? 예, 부산 예. 사나이로 불러도. 우리 이재성 후보님 이력서나 이런 거 한번 보면 대단하십니다. 포항, 공대, 의대, 서울대 기업에 가셔서도 초고속 승진 나고 또 벤츠 스타트업도 하시고 본인께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뤘던 성공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지스타라는 게임 전시회를 네, 예. 2009년에 부산으로 유치를 했거든요. 네. 아, 그 얘기고 저도 예. 사실 몰랐습니다. 아, 예. 젊은 분들은 정말 잘 알 것 같은데 백스코에서 매년 거의 한 20만 명, 30만 명 그죠? 한 어마어마한 20만 명 정도가 그죠? 모이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부산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남긴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제 이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거는 지스타를 부산이 유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스타를 유치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CJ 임원을 네, 33살 때 예. 그때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원을 하신 건데 이후에 또 예, 뭐, 이거 보면 우리가 98년도에 네. IMF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DJ 정부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았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그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면 새로운 사업계가 생긴다. 그게 인터넷 비즈니스였고요. 그래서 제가 한솔 PCS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네. IMF를 거치면서 네. 결국 KT그룹에 인수 합병이 됐고요. 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KT그룹이.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KT를 다니다가 벤처를 간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 팀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대리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대기업을 네네. 나가서 야, 너는 뭐 대학도 좋지, 과도 좋지, 성격도 좋지. 여기 있으면 너는 그냥 무조건 임원하는 거야. 좀 지나면. 그리고 KT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때 차마 재미없다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재미가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넷마블이라는 회사에 가서 네, 유명한 게임 회사 아닙니까? 1년 만에 네. 제가 이사로 승진을 합니다. 아, 1년 만에.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넷마블 갈 때 156억의 매출 올려서 10달 동안에 빌링 시스템 구현하고 네. 또 고객 서비스 총괄하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예. 요즘 말로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네. 뭐 큰 회사 다니다가 왔고 막 1년 만에 그런 성과를 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넷마블이 이제 CJ 그룹으로도 인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이사직을 그대로 승계를 받았어요. 대기업 경험도 있고 벤처 경험도 벤처도. 있고 이게 다시 대기업이 되면서 네. 제가 득을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첫 도전이 되게 중요하다. 첫 도전이. 그래서 33살에 CJ그룹에 이사가 돼가지고 화려했던 30대를 보냈습니다. 그 KT 과장님 거기 한번 그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치 네네. 얘기를 네네. 한번 이렇게 이제 성공 신화를 써오셨는데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뭐 계기나 또 좀 뭐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성공한 경험이 쌓여 나갈 때마다 좀 마음이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 나이로 한 50이 되면 네. 어떤 특정 주주를 위해서
성공하는 그런 일은 좀 그만하고 싶었다. 예. 그래서 좀 더 어떤 보편적인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하는 네. 그런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생긴 게 사하구 초입에 있는 소년의 집. 그 소년의 집이라는 곳에서 폐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예. 뭐 출산율도 낮아지고 네. 출산문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폐교를 재생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면 좋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소년의 집을 운영하는 마리아 수녀회의 사회이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일이 생겨서 창의죠, 창의센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 정치하고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 도움도 받아야 되고 교육 관련 법도 살펴보게 되고 일선 학교도 찾아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뭐 그러면서 또 일이 꼬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소년의 집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와 보람이 있었어요. 돈은 뭐 과거에 비하면 뭐 비교할 바가 아니었지만 소년의 집 기숙사에 살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굉장히 소중했고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또 공익적인 활동이라든지 네. 하여튼 그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죠? 왜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 세상이 왜 필요하다? 실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사흘에 도장을 팔기 위해서 한 가게를 갔어요. 가게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200만 원대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니라 500만 원대 월급 받는 직장이 생기면 다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처음에 사흘에 올 때 20년 전에는 돈이 없어 봤었다 그랬어요. 싸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근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다. 제가 그랬죠. 사장님 왜 떠날 생각을 하세요? 동네가 바뀌면 되지. 그러려고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마 다른 후보랑은 좀 다를 건 게 저는 실질적으로 사하을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성공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도록 우리 사하를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것 자체가 뭐 힘든 면도 있지만 굉장히 보람도 있고 도전의 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정치 이제 인으로 이제 뛰어들으셨으니까 가장 뭐 이렇게 한번 내가 변화를 시킨다 이제 바꾸고 싶다. 작년 12월 14일 날 영입 2호로 발표가 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저는 비례대표는 안 간다. 고향 부산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부산 지역에 출마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원론적인 조언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앞서 정치인들이라고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근데 여러 객관적인 수치는 여전히 지금 사흘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성의 성공 경험을 사하의 성공 신화로 가면 해볼 만한 이런 상황입니다. 보시죠. 부산하면은 노인가 바다, 광안대교 뭐 그 정도 하고